네, 원래 예전에는 백출이라고 하는 약재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제 기원 백출이라 그래서 진짜 백출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라서 수입이 안 되니까 약을 못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삽주라고 하는 식물을 약재로 대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은데 된장이 없어서 고추장을 넣은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맛이 다른 거야 내가 그냥 인정하고 먹으면 되지만 네. 몸에서 약효가 달라지는 거는 우리 몸에 조금 소중한 우리 몸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삽주는 창출이라고 하는 약재랑 동일한 건데요. 거의 이 얘네들은 소화를 시켜줘서 잠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소화제를 먹으면 속이 좀 편해지듯이 잠깐 사용을 하는 괜찮은데요. 보통 우리가 백출이 아이들한테 좋아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좋아요.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좋아요 하는 백출은 된장이라고 생각되는 원조 백출, 기원 백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비위 기능을 살려주는 보약으로 사용이 되는데 국내에서 사용이 되고 유통되는 걸로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그 상황에 맞게 처방을 따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 보관을 하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감염이 됩니다. 근데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백출은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새 백출이 많이 들어오고 보관하는 장소가 냉장으로 해서 잘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보관을 하다 보면 또는 가판이나 이런 데 있는 걸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곰팡이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설사를 일으키거나 소화기 좋아지려고 먹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처방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머님. 10년 전에 척추 디스크 수술하셨고요. 네. 지금 이제 엉덩이 뼈 있는 데가 많이 아프시군요. 거기가 네. 아픈 것도 저기지만은 좀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엎드리거나 이렇게 앉으면은 자세가 좀 잘 안 나오고 그쵸, 좀 그쵸. 당기는 맛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진단은 받아보셨어요? 다른 진단? 아니요. 한번 내원 꼭 해보시고요. 이게 어차피 네.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원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게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엉덩이 네. 쪽에서 있는 부위에 대해서 제가 다른 한의사분이 이제 만져보거나 이랬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크게 나누면 뼈 쪽에서부터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네. 부분이 근육이랑 인대 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특히 꼬리뼈 주변에 있는 엉덩이 쪽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 그쪽에 인대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인대들이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인대들이 힘을 받아서 아픈 경우들이 있고요. 주변에 근육들이 잡아당겨서 아플 수도 있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아픈 경우들도 있고 영양 공급을 잘 못 받아서 아픈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직접 만져보고 구조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진단을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건데 만약에 그쪽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시큰시큰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쪽을 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처방이나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원하시는 게 좀 편하시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세가 틀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걸 이제 맞추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 어머님이 하시면 안 되는 습관은 한 가지는 짝다리 짚으시면 안 돼요. 내가 서 있을 때 한쪽으로 체중을 기우뚱하게 하고 서 있으면 설거지할 때 보통 그렇게 자세를 많이 취하시거든요. 그 자세가 있으면 인대나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힘을 받고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자세인데 다리를 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다리를 꼰다 그러면 무릎 위로 다리를 올려놓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다리를 펴고 있을 때 발이 반대쪽 발 위쪽으로 올라가는 자세도 좋지 않은 자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나 다리 안 꼬아 하시는데 누워있을 때 보면 그렇게 꼬고 계세요. 그런데 꼬을 때가 되게 다리가 시원하고 좋아서 꼬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 기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스트레칭은 따로 하시는 게 낫고요. 계속 꼬고 있으면 늘어나고 시원하고 그런 근육 부위도 있지만 반대로 힘을 나쁘게 받고 틀어지는 인대나 근육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자세를 그렇게 하시는 거 말고. 원래 스트레칭도 그래서 15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고 나면 멈추라 그러거든요.
네. 그 이상으로 힘을 가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원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걷는 거를 얼마나 하시면 좀 아파오세요? 한 30분, 1시간 정도 와. 이렇게 예. 주기적으로 걸으면은, 예. 그러면 날마다 뭐 산책을 하신다든가 좀 자주 걸으실 기회가 있습니까? 일을 하면 조금 많이 걸어요. 아, 신발은 어떤 걸 신고 걸으세요? 신발 그냥 운동화, 편한 운동화를 신고 걸으세요? 네네네. 아, 그런데도 발이 좀 아파오세요? 네네. 예. 우리 임재현 원장님이 워낙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뭐 크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편인가요? 그냥 보통? 보통 정도? 예, 그 근육이 좀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네. 예, 평소에 운동을 좀 자주 하십니까? 그냥 공원 가서 가끔 뛰기만 해. 아, 그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네요. 네네네. 예, 운동을 하실 시간은 좀 괜찮으세요? 주말은 있어요. 아, 평일에는 좀 힘드세요? 네. 아, 집에서 혹시 실내 자전거 같은 거 한번 타실 시간 정도 있으세요? 네네. 아, 그러면 실내 자전거 요즘 굉장히 좀 저렴하거든요. 네. 예, 그걸 통해서 허벅지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들을 좀 단련시킬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임재현 원장님이 말씀하신 근육들은 코어 근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로 몸 안에 사지 말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배, 등, 척추, 이런 데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다리 및 허벅지 근육도 좀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지금 증상이 있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근래 한 4, 5년 됐죠? 아, 꽤 오래되셨네요. 예, 예, 예. 그동안 치료를 좀 꾸준히 받아보셨나요? 그동안은 위만 집중적으로 봤어요, 위만. 위장 내시경만 해. 네. 특별히 먹으면 뭐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이나 뭐 특별히 안 좋은 음식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기름진 음식이요. 기름진 거요? 예. 매운 거나 차가운 건 라면이나, 괜찮으세요? 예. 예? 매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들은 괜찮으세요? 예, 그렇죠. 그런 건 괜찮아요. 예. 네. 매운 건 아예 먹지를 못해요, 제가. 아, 매운 건 못 드시고요? 떡볶이도 못 먹어요, 제가. 아, 네. 그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뭐 신경 쓰시는 일이 많으신 편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형 탈모도 가끔씩 오고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것 중에 그 대장 내시경 해봤을 때 용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용종이 있는 것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별도로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예, 예.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신경 쓰시는 일이 없냐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과민성 예. 대장 증후군이라는 병은 이게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게 많이 생기는 병이에요. 아, 신경을 예.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예.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장 자체가 굉장히 이름도 과민성이잖아요. 얘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 뭐 매운 음식, 차가운 음식, 약간만 좀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도 바로 이렇게 반응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죠, 제가. 예. 네, 그래서 이럴 때 일단 생활 습관은 배를 좀 항상 따뜻하게 핫팩 같은 거를 하루에 한 2, 30분 정도 배에다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맞습니다. 저기요, 제가 네. 배를요, 조금만 차게 해도 바로 네. 토사를 이어져요. 그렇죠. 배가 차가워지면 더 심해지시죠. 그래서 그 네. 증상이 있든 없든 꾸준히 핫팩을 네. 꾸준히 하루에 2, 30분 정도 핫팩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드시는 예. 음식도 이게 치료가 될 때까지는 자극적인 음식, 차가운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스트레스와 이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어서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게 힘들죠, 제가.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여가 활동 같은 걸 좀 해보셔도 괜찮고요. 이제 예. 별로 이제 좀 시간도 없고 그런 것들 해보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감사일기를 써보셔도 참 좋아요. 무슨 일기요?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그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런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하루에 3가지씩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하시다 보면 긍정적인 마음도 많이 생기고 이제 평소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던 거에만 생각하다가 관심과 집중이 또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좋고 이런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감사일기 써보시는 것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평소에는 통증이 없으시고 오래 걸으실 때만 통증이 있으신 거죠? 네네네. 양쪽 발 안쪽에만 통증이 있으시고요. 안쪽부터 발목까지. 네, 평소에 발을 자주 삐거나 뭐 그러기도 하시는가요? 조금 자주 뛰긴 해요. 발목을 자주 삐기도 하시고요. 네. 네, 허리나 이런 데 아프진 않으세요? 허리도 엄청 오래 걸으면 허리까지 아파요. 허리까지 아프시고요. 네. 골반이나 고관절 통증도 있으세요? 골반 쪽만 아팠던 것 같아요. 골반 쪽까지 아프시고 체형이 좀 있으신 편이 아니면 좀 마르신 편이세요? 체형이 이쪽 있어요. 체형이 좀 있으신 편이시고요. 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체형도 있으시고 하면서 지금 허리랑 골반서부터 아프시잖아요. 네. 약간 허리랑 골반에 약간 체형이 좀 틀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랑 골반부터 이제 체형이 틀어지면서 허리랑 골반이 틀어지면 이제 약간 체형이 특히나 좀 있으신 분들은 골반이 이렇게 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좀 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반이 약간 앞으로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제 밑으로 다리까지 같이 이제 변형이 좀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골반이 앞으로 틀어지면 이 발 안쪽, 무릎 안쪽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발목 안쪽으로 그 체중이 더 많이 그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발 안쪽 그 통증이 오래 걸수록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허리랑 골반이 변형이 있으시면서 이것의 영향으로 오래 걸으면서 발 안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면서 통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허리랑 골반이 틀어진 것을 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추나요법을 좀 받으시면서 허리랑 골반 틀어진 것을 좀 교정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코어 근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틀어진 체형을 바로잡아주는 속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플랭크 자세라든가 아니면 요새 어플 중에 코어 근육이라고 검색을 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라도 집에서 꾸준히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들을 해주시면요. 틀어졌던 체형이 자연히 좀 이렇게 반듯하게 돌아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좀 오래 걸으셔도 아프신 증상들이 좀 호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백추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추에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에 항상 핫팩을 하는 게 소화에는 늘 좋고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그리고 천천히 먹는 것, 그리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눕기보다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식후 30분 정도는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서 걸어주시면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백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방금 얘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소화기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소화기가 미숙한 아이들한테 사실은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아이들한테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보약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인 아이들한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오. 소화기가 약한 애들이기 때문에 백출을 통해 소화기를 튼튼해져서 보약에 이제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또 그 비만의 종류에서도
나는 먹는 게 좀 적은데 몸에 체내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이제 비만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일 경우에 백추를 사용한다면 위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면서 체내 불필요한 노폐물을 빼줘서 비만을 또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다양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편두통 때문에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통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다른 질환들보다도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사실 다른 일할 때 굉장히 이제 두통 때문에 불편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맞아요. 편두통이 생기는 원인이 사실은 몇 가지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네. 조금 관리를 해주신다면 네. 편두통은 이제 조금 더 좀 호전될 수 있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기본적인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뒷목이나 어깨 쪽이 많이 긴장됐을 때 이제 두통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열을 받기 때문에 뒷목이나 어깨가 많이 긴장되거든요. 그런 네. 경우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자세로 뭐 잠을 잔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뒷목과 어깨가 긴장됐을 때 사실은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뒷목 어깨를 많이 풀어주는 스트레칭 위주와 그냥 뭐 찜질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신다면 네. 편두통을 평소에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음식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됐을 경우에도 편두통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음식 자체가 밀가루 음식들이 많고 인스턴트나 네.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들이 좀 많게 되는데요. 혹시 조금 소화기가 약하다 싶으면 이런 음식들은 약해요. 좀 작아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됐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면 또 편두통을 네.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 그다음에 소화기에 네. 좀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들 위주로 이제 드셔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편두통이 계속 지속된다거나 그리고 뭐 네. 통증이 계속 심하다면 사실은 이제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언니, 하나 여쭤볼게요. 예. 앞전 전대 가서 이제 머리를 찍어봤어요. 근데 이상 없대요. 하고 그렇죠. 없다고 하고요. 예, 완도에 사는데요. 예. 완도 청해제 한의원이니까요. 예. 침을 맞고 찜을 맞는데 그때는 좀 괜찮아요. 그렇죠. 침을 빼면. 맞아요. 침을 또 맞게 효과도 되면 있고. 예. 네. 목에서 아주 빡스 일을 많이 해요, 저거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네. 일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요. 네. 침을 맞게 되면 근육이 순간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아마 통증이나 이런 게 좀 완화되실 거니까 이런 부분은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머리를 찍어봤는데 별 이상이 없으셨다는 건요. 머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있는 주변 근육이나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리해 보시면 통증을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